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교과서, 한국지리 교과서 91페이지에 촌락의 인구 변화에서부터 촌락의 기능 변화, 촌락과 도시와의 관계에 해당하는 단어를 배우게 될 텐데, 주로 이제 교과서에서는 선생님이 영상에서는 91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데, 다루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제 92페이지 내용도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거나 하면 학습지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의 연장선이죠. 촌락의 변화와 도시 발달이라고 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먼저 여기 색칠이 되어 있었네요. 선생님이 좀 전에 영상을 찍다가 다시 재촬영을 하는 바람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촌락이 변화하더라. 근데 왜 변화하느냐 보니까 1960년대 이후에 우리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물론 요거는 함께 연계가 돼 있죠. 도시화를 겪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 이촌 향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죠. 아무래도 떠나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공장을 찾아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는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만 남게 되고, 또 그들은 이제 일을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국에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세금이 그 지역에 유입이 돼서 다시 그 지역에 재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기반 시설이 약화되더라. 정주 기반이 약화된다. 그래서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촌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쇠퇴기를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촌락의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가지고 접근성이 낮은 촌락과 접근성이 높은 촌락으로 두 가지의 경우를 살펴서 볼 텐데요. 자, 먼저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낮은 촌락.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멀죠. 그죠? 그래서 도시로부터 멀어서 우리가 원교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대도시와 접근성이 좋은 촌락과 구분하기 위해서 원교 촌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냥 원교 촌락이라고 하면 그냥 시골, 깡촌, 그냥 전통 촌락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전통 촌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촌양도의 주 세력이 누구더라? 청장년층이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인구 파트 1학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청장년층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로 보게 되면은 몇 세에서 몇 세?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청장년층이라는 거죠. 그죠? 생산 가능 인구. 그죠? 이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뭐하더라? 유출이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생활 환경이 악화가 된다. 정주 기반이 약화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학교도 폐교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노년층, 우리가 노년층은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년층이라고 하죠. 노년층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또 증가하게 되더라. 그리고 생산 연령층이 빠졌기 때문에 노동력이 또 어떻게 되더라? 고령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젊은 사람 비율보다는 나이 든 사람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선생님이 이 사파를 하나 집어넣었는데, 홍성신문에서 해놓은 건데, 자, 우리라도 도와주고 싶다. 지금 새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 여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일손이 없슈, 이렇게 충청도 오니까 일손이 없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일도 태산, 걱정도 태산, 이렇게 이제 재밌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는 교과서에 91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촌락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농가 인구를 보게 되면 농촌에 사는 가구 수가 되겠죠. 농가 인구는 2010년에 306만 명이죠. 306만 명.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290만 명에서 지금은 2014년도에 275만 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현재는 더 내려가 있겠죠. 그러면서 반면에 고령화율, 고령화 비율을 한번 보게 되면 고령화 비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무려 10% 가까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령화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청장년층. 뭐, 물론 결혼 정년기가 따로 요즘에는 없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25세에서 35세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죠? 25에서 35세인데, 뭐 요즘에는 뭐 저거보다 훨씬 더 늦죠. 그래서 청장년층에서 보면은, 자, 남자가 초가 되는 현상. 누구에 비해서?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초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남초냐 여초냐의 기준은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입니다. 이거 나중에 인구 다는 거 하면 다시 배울 겁니다.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초 현상으로 인해서, 왜냐면 시골에서는 이제 여성들은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게 오히려 더 보수가 좋더라는 거죠. 논에서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자기 집에서. 그래서 다들 이제 도시에 있는 그 일손이 부족한, 공장 일손이 부족한 도시로 다 이동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남아 있는 사람은 남자들밖에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남초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남초 현상으로 인해서 국제 결혼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결혼하는 상대를 보게 되면 이제 서양에 있는 사람들, 출신의 사람들보다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출신의 사람들, 그러니까 코리아 드림을 꿈꾸면서 온 사람들과의 결혼 비중이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문화 가정, 물론 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다문화 가정이 되는 거죠. 그죠? 거기서 이제 애가 태어나고 하면 그게 만들어지는데, 다문화 가정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요즘에 그냥 표현할 때 다문화라는 표현은 좀 그렇게 보진 않죠. 그죠? 서양인하고 백인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제 다문화를 좀 안 좋게 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골에서는 어쨌든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나의 결혼 원정기라고 아주 한 2006년, 7년 뭐 이 정도쯤에 개봉했던 영화인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신부감 대불고 오겠습니다라고 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대불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나이 많은 농촌의 노총각이 저기 어디 우즈베키스탄입니까 어디 거기 가서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오는 그런, 이제 데리고 오면서 그런 해프닝이 있는 내용을 이렇게 영화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라북도 순창군, 우리 책 91페이지에 있는 건데,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게 되면, 자, 1996년의 인구 구조는 이렇게 인구 피라미드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 1학년 때 배웠습니다만, 여기가 유소년층,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랑 같이 좀 보세요. 교과서를 통해서. 여기가 노년층.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1996년에도 비교적 여기 어디입니까? 요런 데 비중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어쨌든 90년이니까, 그죠? 90년대니까 7, 80년대에 요 일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도시로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는 어쨌든 2015년하고 1996년을 비교하는 거니까, 자, 2015년도 거를 그려보면은 요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간색.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총 인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총 인구가 이 부분은 늘었지만 대다수가 지금 다 감소의 경향을 보입니다. 그죠? 요 면적만큼은 다 인구가 줄었죠. 그럼 결국엔 총 인구는 뭐였다? 총 인구는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인구도 역시 전체적으로, 그죠? 더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좀 뭐 했다는 거야? 이촌 향도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청장년층의 비율이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높은 촌락, 우리가 근교 촌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교 촌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오늘은 말을 되게 천천히 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네요. 근교 촌락, 접근성이 높은 촌락은 근교,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교 촌락입니다. 근교 촌락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냐? 자, 상업적 농업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래 전통적인 촌락에서는 뭐 벼를 심거나 이제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게 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걸 해봐야 이 팔아봐야 돈이 별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곳에서는 주로 이제 돈이 되는 거, 원예라든지, 원예는 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낙농이라든지, 목축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상추라든지, 상추도 그냥 상추 말고 유기농 상추. 근데 우리가 쌈 싸먹을 때 보면 이제 과거에는 상추하고 깻잎만 먹었지만 이제는 뭐 치커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쌈 마트에 가면은 쌈의 종류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 돈이 되는 판매를, 그리고 고가의 판매를 할 수 있는 농업들이 확대가 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업적 농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 물류창고, 아파트 등이 늘어서 도시에 있던 모습들이, 도시적 경관이 이 촌락에도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제 영천인데요. 영천과 여기는 선생님 어디 전라도의 어디 지역인데, 여기 이제 농사 지역이 이렇게 있죠. 논농사 지역에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사 지역이 이렇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는 주택이 일렬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주택이 있고요. 여기는 아파트만 해도 이렇게 아파트촌이 이런 식으로 아파트촌이 형성될 만큼 많이 우리 이 안에 들어 있으면 진짜 도시처럼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번화합니다. 그래서 도시적 경관이 이제 대도시 근교에서는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겸업 농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더라. 겸업, 그러니까 업을 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시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개똥이의 논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개똥이는 주로 뭡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겠죠. 1년 내도록 농사 짓는 게 자기의 주업일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집은 여기 아파트에 이렇게 살 수 있겠죠, 그죠? 이 사람은 여기에 농사도 짓겠지만 아파트에서 생활하니까 도시적 생활 양식을 좀 갖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여기에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그마한 마트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농사도 짓고 마트도 하기 때문에 겸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겸업 농가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촌락이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 변화하는 모습이 다르다. 그건 당연히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겠죠. 이 가까운 대도시에서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하고 촌락의 변화는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촌락에 대해서 이러한 촌락의 변화가 있으면 촌락의 기능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촌락의 기능 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독 안 한 사람 빨리 구독해 주고요. 또 이 영상 강의 당연히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좀 눌러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